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이지만 글쎄요, 뭐 계속 덥기도 하고 또 국정 상황도 뜨거운데, 특히 지난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도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순서죠.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 기자? 네, 손병관입니다. 네,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자,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의 인터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 많이 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아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제 쌍특검이랑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네. 그걸 기다리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아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진석 대통령실장도 그러고 반복적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자꾸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탄핵 마일리지 쌓린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형 논리로서 미국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비교해가지고 네. 루즈벨트 대통령은 635번, 아이젠하워는 181번, 네. 트루먼은 250번, 레이건은 78번 썼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다른 기사에도 좀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는데 숫자가 조금씩 틀렸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영어를 잘하고 그러시니까 직접 자료를 찾아가지고 네. 하나하나 이런 거를 더 확인해가지고 숫자를 인터뷰용으로 내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다시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문화가 다르니까,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단순하게 좀 비교하긴 그런데,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도 사실 대통령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대통령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거명하신 이제 4명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 걸린 그런 어떤 재직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제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예, 개인적인 사유로 그런 한 사례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네. 좀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좀 제기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니라는 좀 느낌도 듭니다. 그래, 뭐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뭐 아무래도 뭐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좀 예정이 되는데 빠르면 이제 오늘 내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거를 다시 이제 제의를 하게 되더라도 좀 방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남발할 수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뭐 한덕수 총리가 지금 사실은 뭐 야당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뭐 판단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정치권의 지금 핫한 지금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11.6 재보선 아니겠습니까?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가축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보도도 있네요. 예, 지금 뭐 영광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도전을 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아마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꽤 경합으로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뭐 다른 데서 왜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선일보가 이제 선관위원회 후보가 등록 직접 이제 제출한 이제 재산이랑 정과 내역을 가지고 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약점을 짚었습니다. 이 민주당 장세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과가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법하고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을 대한 법률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 이제 정과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어떤 민주화 운동이랑 관련된 그런 형태의 어떤 폭력 정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하.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현재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자꾸 인물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어떤 지금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약점을 제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 조국혁신당 이제 장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있다가 이제 탈당해가지고 이제 조국혁신당을 택했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재산 내역에 보니까 이제 부인 명의로 네. 강남구 청담동에 한 21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이게 영광 군수 선거인데 지금 부인 명의의 청담동 아파트가 있다. 이것도 좀 글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황이네요. 예, 뭐 보통은 이제 군수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경우는 계속 지역에서 네. 뭐 어쨌든 몇 번 도전을 하시기도 하고 그쪽에 머물면서 그렇네요.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구나 지금 당 지도부가 양쪽 다 지금 그런 양상이지만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가 호남에서 월세살이라면서 이제 정주라면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과연 이번에 군수로 당선되지 않을 경우에 네. 계속 영광에 머물러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하.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아픈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양당 후보들의 약점 뭐 이걸 이제 분석한 기사가 나왔다는 건데 민주당은 폭력 정과 문제, 조국혁신당은 청담동에 실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선거 상황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명태균 씨 관련된 보도도 있었네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또 환심을 얻게 된 과정을 얘기하면서 좀 그분들이 좀 흡족할 만한 여론조사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제공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그 시기에 이 명 씨가 이제 의뢰했던 여론조사들을 이제 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비공개 자료를 이제 보는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하지 못하고 네. 일단 공개한 것들 다른 언론사랑 같이 진행한 것들을 봤는데 예. 2021년 이제 3월 말부터 4월 7월까지면은 이제 본선하기 이제 한 1년 전 시점인 것 같은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유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보다 많으면 한 2배? 한 20% 가까이 이제 격차가 나는 걸로 나와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갤럽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둘이 동률이 나오거나 큰 차이가 안 나더라. 이거 튀는 조사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 시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막제 대선 출마를 해가지고 기대감도 모으면지만은 또 아직 정확하게 어떤 국민의 후보도 아니고 뭐 그런 기반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쭉 어떤 대선 후보를 이제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신의 어떤 윤석열 후보가 좀 한 40% 안팎의 어떤 그런 숫자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네. 약간 좀 그런 부분 살짝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건데 물론 명태균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에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지만 이게 튀는 조사가 나왔다라는 게 눈길을 끌고 국회 법사위에서 국감 증인으로 명태균 씨 어머 김명선 전 의원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국감에 나와서 또 증언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국군의 날 내일 임시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2년 연속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가 행진 2년 연속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또 장병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2년 연속으로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아마 한 4년에 한 번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네, 5년에 한 번 뭐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네. 뭐 지금 뭐 정부에서는 어떤 지금 장병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군 입대 병력이 이제 자꾸 줄어들고 또 뭐 간부들이 어떤 그런 처우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비용이 과연 얼마 정도 드는 것이냐 아하. 이런 걸 해보니까 이 개혁신당 이제 천하람 의원실이 이제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네. 작년에는 한 101억 원 정도 썼다고 그럽니다. 101억 원. 예, 그건 아마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올해는 얼마 쓰느냐? 올해도 해보니까 예. 한 79억 정도를 편성했더라. 예.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예. 예, 뭐 어디다 뭐 쓰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뭐 또 그것도 뭐 관심 있는 분이 또 알아보시겠죠. 근데 뭐 준비하다가 장병들도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장병 이제 복지 예산에는 오히려 뭐 불용 예산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이런 보여주기식 군사 정권 시절에 뭐 즐겨하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돈을 쓰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맞는 모습이냐, 이런 비판은 계속 야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뭐 어쩌겠습니까? 뭐 내일 뭐 교통 크게 안 막히고 예. 또 뭐 사고 같은 거 없이 잘 끝나길 뭐 기대를 해야죠 뭐.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병호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모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뉴스 정리를 해봤고요.